안녕하세요. 설득 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. 벌써 일본 다녀온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요. 나이 나타나는 거 안 좋은 거 아닌가. 일본은 교정이 발전한 이유가 일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정 치료가 필요로 해요. 음식 자체가 1000년 이상을 육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턱 발달이 적어졌어요. 그래서 턱이 적은데 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이나 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. 아마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시면 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일본은 꽤 많아요. 그래서 설득 교정도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. 전에 제가 한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스모 선수가 교정을 하고 싶은데 스모는 도저히 밖에 쪽에 장치를 붙여서는 할 수가 없어요. 워낙 격렬하고 얼굴을 많이 부딪히니까 뺨이 다 찢어지죠. 그래서 스모 선수가 직접 선생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. 선생님 이거 안에 붙여서 해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그걸 만드신 선생님이 안에다 붙여서 교정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. 그게 설득 교정이 시작된 역사입니다. 그만큼 일본은 교정의 역사가 오래됐어요. 원장님도 설치 교정은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교정하고 다 똑같은 장치들은 있는데 설치 교정은 우리나라 없는데 일본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없는 거니까 배워보자. 그리고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됐죠. 그래서 그 실제 만든 처음 시작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서 배웠어요. 4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와서 하게 됐죠. 그분이 만든 게 여기 보면 제가 일본 갔을 때 받았던 것 중에 일본말로 적혀 있어요. 후지따 메소 그리고 그분이 만든 장치예요. 그렇죠.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설득 교정만 했기 때문에 설득 교정 전문이 됐잖아요. 제가 한 것도 한 30년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설득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설득이나 순축을 같이 섞어서 교정 치료를 하죠. 그러니까 저처럼 설득만 하는 사람들은 또 노하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일본 가서도 많이 강의도 하고 선생님도 가르치기도 하는 게 설득을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.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설득만 하는 저한테 와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만든 CLB라는 브라켓도 처음 들었을 때 일본에서 강의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.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일본 말고도 또 다른 나라도 자주 가시는 거예요?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먼저 설득 교정이 막 유행을 했어요. 그래서 유럽 가서 강의 여러 번 하고요. 90년대부터 2000년대 미국도 설득 교정 붐이 불었었는데 미국은 거의 안 해요 요즘은. 왜냐면 설득을 하려면 약간 꼼꼼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잖아요. 미국 같은 치과 의사들이 구부리고 앉아서 그 잘 안 보이는 틈에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약간 안 어울리죠. 미국 사람들이 좀 섬세하지 못해요. 손이.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요즘 와서 손을 덜 가는 수면 교정 많이 하려고 하죠. 그리고 교정 환자 보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미국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요. 비용이 뭐 아주 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또는 이 아시아보다도 오히려 교정 비용이 좀 싼 편이 있고 그리고 교정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아니면 많으면 뭐 100명, 200명을 보기 때문에 설치 교정처럼 손이 많은 거 하는 치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리고 거기는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교정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장치를 굳이 안에 안 붙이고 밖에 붙여도 괜찮다는 문화도 있고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10대가 넘어가면 미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남한테 교정 장치를 보이는 걸 싫어하죠. 그래서 설득을 많이 하는 거고요. 베트남은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지가 한 12, 13년 정도 됐는데요. 베트남도 그때 설득 교정에 대해서 처음에 요구가 꽤 있었어요. 베트남은 제가 가서 본 결과 거의 100%가 다 환자예요. 우리나라보다 입이 돌출이 더 심해요. 설득 교정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설득 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가르친 사람만 해도 한 200~3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명 정도 베트남 선생님들은 액티브하게 설득 교정을 하고 있어요. 베트남 환자들 보면은 또 혼혈도 꽤 많아서 혼혈이 많다는 거는 치아 크기는 안 변하는데 골격 크기가 바뀌잖아요. 그래서 부정교합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베트남 환자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지금까지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좀 궁금한 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우리나라 교정 환자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. 미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 비해서 치료가 끝날 때쯤 돼서 이의 각도라든가 크기라든가 형태들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정을 할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.
환자의 만족도를 다 맞춰줍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요구 조건이 너무 많으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심하면 제가 환자들 보고 아예 적어오라 그럽니다. 뭘 적어오라 그러냐면 이렇게 적어오라고 그래요. 그래서 환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환자가 적어요. 이만큼 환자의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렵죠. 우리나라 구조이 더 어려워요.